뭐야. 1945년에 종결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투,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뒤에는 1946년부터 수많은 이들을 죽인 전범들의 죄를 묻기 위해서 도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A급 전범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범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에 반해 일본군 중장 무타구치 렌야의 판결은 이례적이었습니다. 피고인 무타구치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일본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은 육군 장교 무타구치 렌야. 그는 주로 동남아 전선에서 활동하며 인도를 점령하기 위해 일명 인팔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이 버마 지역은요, 험난한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물자 이동과 군수품 보급이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식량과 무기는 어떻게 운반하죠? 그거는 뭐 소로 운반하면 되지. 그다음에 잡아먹으면 일석이조 아니야? 역시 난 똑똑해. 하지만 버마 지역의 소들은 딱딱한 산길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 픽픽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타구치의 작전은 대실패. 어리바리했던 무타구치의 전략 때문에 영국군은 이 버마 전투에서 손쉽게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야,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훌륭한 리더가 아니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가 또 한 번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일이 있었으니 1937년 중국 베이징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그런데 한 병사가 사라졌다는 보고에 무타구치는 확인도 하지 않고 이건 필시 중국군의 짓이다. 공격하라. 바보 연기. 바보 연기는 1인자예요. 최민식 씨보다 잘해요. 일명 노구교 사건이라 불린 이 전투는 결국 20세기 동아시아 최대 전쟁, 중일전쟁의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이후에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 공격까지 더해져 마침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대단하네.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타구치의 무능함이 세계 평화에 진짜 도움이 됐네요. 그렇죠. 뭐 의도한 건 전혀 아닙니다만. 네. 예. 노벨 평화상감이죠. 그렇죠. 근데 의도가 선하지 않았기에 그 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국 모모로 만든 소금. 영국에서 아주 특별한 소금이 나와 화제가 됐는데요. 기쁠 때, 슬플 때 흘린 눈물로 만든 소금이 출시된 겁니다. 이거 뭔가. 근데 아니, 소금 먹는 건데. 출시됐다는 거는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판매하는 곳은 영국 런던에 있는 H 상점인데요. 늑대인간 비스킷, 귀지로 만든 바 등 이색적인 아이템을 파는 매장으로요. 2012년 5월엔 사람 눈물로 만든 소금 제품을 출시한 겁니다. 라인업이 다 엽기적이다. 실제로 웃음, 슬픔,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 때 흘린 눈물로 만든 소금부터 재채기 할 때 양파를 자르다가 흘린 눈물 등 정말 다양한 타입의 눈물 소금이 손님들을 반기고 있는데요. Tastes like salt, flavored. 이제 믿기지가 않는 게 이제 만드는 걸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만 저렇게 해놓은 걸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곳에서도 누구의 눈물인지 혹은 만드는 과정 등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요. 단 살짝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눈물을 모아 열을 가해 수분을 증발시킨 다음 바닥에 남은 결정들을 손으로 일일이 골라낸 뒤 소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은 일반 소금과 똑같이 요리 중 간을 맞출 때 쓰면 되는데요. 이 황당한 소금의 등장에 진짜 사람의 눈물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 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에 H상점의 대표는 그렇다면 궁금한 분들의 눈물을 채취해서 궁금증이 들 때 생긴 눈물이라는 새로운 소금을 만들겠습니다. 라며 이 눈물 소금이 진짜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은 하네요, 진짜. 그리고 살짝 찍어서 맛이라도 한번 보고 싶겠네. 뭔 맛일까? 최근에 한 남성이 SNS에 올린 장문의 편지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17년 전 햄 때문에 이 호텔 출입을 금지당했거든요. 햄 때문에 왜요? 먹는 거? 먹는 햄? 그렇죠. 햄. 먹는 햄. 먹는 햄 때문에. 네. 정말 이거 실화냐 싶은 이 사건인데요.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 캐나다 빅토리아에 출장을 온 닉 버칠.
그는 이곳에 있는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고향인 헬리팩스의 지역 명물 페퍼로니 햄을 바리바리 쌓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그가 묵는 이 호텔 룸에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닉은 햄이 상하지 않게 창가에 햄을 올려놓고 잠깐 산책을 나갔고요. 잠시 후 호텔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야, 너네 다 뭐야? 아이, 싹 꺼져! 아이. 이게 웬일입니까? 갈매기 테러를 당하고 만 겁니다. 수십 마리의 갈매기가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와 자신이 외출한 5시간 동안 햄을 아주 씹고 뜯고 맛보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파티네, 파티. 완전히 갈매기 파리 타임이네요. 그래서 호텔 방에는 갈매기 깃털에 갈매기들의 덩까지 사방팔방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진짜 난장판 그 자체였죠. 하지만 가까스로 수십 마리의 갈매기들을 밖으로 내보낸 닉. 이때 닉이 맞은 두 번째 참사, 헤어드라이어 전선에 발이 걸려서 헤어드라이어가 욕조에 풍덩 빠졌는데 이때 헤어드라이어가 물에 닿으면서 합선이 돼서 정전 사태까지 맞은 겁니다. 잠깐만, 미스터 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느낌이죠.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왜 영화 봤던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하지만 17년간 진심으로 참회의 시간을 가진 닉. 결국 편지로 용서를 구하고 호텔 예약을 다시 시도한 건데요. 자,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됐냐고요? 닉 씨의 호텔 출입 금지령을 해제합니다. 이젠 호텔에 햄을 보관할 냉장고가 설치됐거든요. 페이스 50년을 잃어버린 여자. 베트남 남부 지역 벤제시에 사는 동갑내기 부부 투엔과 응우엔. 그런데 이들 부부가 함께 외출만 했다 하면 할머니랑 같이 나왔나 봐. 연상연하 커플인가? 나이차 너무 난다. 이렇게 늘 오해를 받곤 하는데요. 동갑내기라면서요? 응? 동갑내기인데 왜 할머니가? 그러게. 10년 전인 2008년, 당시 23살의 동갑내기였던 응우엔과 투에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보,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오늘은 해산물이 땡기네? 뭐야? 연기를 잘하니까 이쪽을 자꾸 보게 돼. 원래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정말 저희들의 후진 연기랑 차원이 다르시네요. 비록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아내를 위해 근처 해산물 식당에서 외식을 했는데요. 그날 밤 아내 응우엔의 몸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무슨 탈이 났는지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본 응우엔. 웬 할머니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무슨 말이야? 어머머머머! 어머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게 말이 돼요?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해산물. 어머. 알고 보니 응유에는 심각한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었던 겁니다. 급한 대로 약국을 찾아 알레르기 약만 처방받았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몇 달? 아니, 1년. 그리고 무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70대 얼굴 그 상태 그대로랍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아니 뭐 병원에 많이 가봤을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의사는 비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피부와 내부 장기에 축적되는 비만 세포증 가능성도 있다고 했지만요.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복숭아를 먹거나 뭐 해산물을 먹어서 입술이 갑자기 붓는다거나. 근데 일시적이에요, 대부분. 일시적이고 뭐 다음 날이면 다 낫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한편 다행히도 응우엔의 남편 투에는 난 여전히 아내를 사랑해요. 지금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아내일 거예요. 라며 아내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안 늙어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저분은 50년이 갑자기 확 늙어버린 건데 얼마나 진짜 비참하겠어요. 어떻게 다 안 늙어 보려고 하시는데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네, 어떤 노력들이 먹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너뷰티, 콜라겐, 콜라겐, 또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이런 마스크 있잖아요. 아, 이거 선전만. 귀에 쓰는 거? 네, 어. 그것도 쓰고. 요즘에 많이 안 쓰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요즘에 선전 많이 한다는 얘기 별로 안 해요. 네, 정겹네요, 정겹네요. 아니 근데 그래도 저분은 옆에서 지켜주시는 남편분이라도 계시지. 본인이 이제 미호님을 선전하셨어요. 네. 전국에 이제 선전이 됐으니까 연락이 올 겁니다. 예. 오진으로 10년간 투병한 환자. 자, 만약 뇌성마비 환자가 하루아침에 걷게도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01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 학예회 도중 쓰러진 6살 소녀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소녀에게 내려진 진단은 경직성 뇌성마비. 경직성 뇌성마비는요, 뇌 이상으로 근육이 경직되어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병인데요.
A 양은 수차례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고요. 결국엔 아예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경직성 사지마비 진단까지 내려지며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아, 6살인데. 어린 나이에. 조심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A 양의 마비 증세는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심해졌는데요. 아빠는 그런 딸의 증상을 보며 어쩌면 뇌성 마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치료를 위해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별 차도 없이 보낸 시간만 무려 10년. 아이고. 그러면서 치료비만 무려 4, 5억 원가량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딸 A 양은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누워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1년 뒤인 2012년 어쩌면 뇌성마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이런 한 물리치료 선생님의 황당한 소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즉시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을 찾은 분이요. 그런데 A양의 MRI를 본 의사는 무척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10년이나 누워 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우선 약 처방해 드릴게요. 차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이야, 이게. 하지만 이런 의사의 말을 수없이 들은 분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약을 복용한 A양. 그런데 말입니다. 아빠, 나 지금 걷는 거 맞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0년간 뇌성마비인 줄 알았던 딸은 알고 보니 세가와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거였습니다. 1971년도에 일본인 세가와 의사가 발견한 세가와병은 근육 수축으로 몸이 고통스럽게 꼬이는 증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걸 몰랐던 의사가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내린 거죠. 병원의 오진으로 이 긴 시간 뼈아픈 세월을 보낸 가족들. 어머. 하지만 A양과 가족의 잃어버린 10년은 그 어떤 걸로도 보상되지 않겠죠. 부디 이런 실화는 다신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아하. 퇴근인가요? 이런. 누구나 꿈꾸는 복권 당첨의 꿈. 그런데 미국에선요, 이 복권 당첨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아주 우연히 엄청난 행운을 얻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뭐죠? 엄청난 애가. 또 놀랄 준비해야 되나요? 지난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사는 골동품 수집가 랜디 구이아로 씨. 그는 인근 도시를 여행하다 한 중고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낡은 흑백 사진 3장. 사람들이 모여 게임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3장에 $2,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죠. 그렇게 그의 수집함에 컬렉터가 하나 더 추가됐는데 무려 5년의 세월이 흐른 2015년 어느 날 그게 대체 무슨 사진이었을까 하고 궁금해진 랜디는 한 화폐 감정회사에 의뢰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감정 전문가. 왜? 이 사진이 진짜라면 $500만 넘을지도 몰라요. 무려 53억 원의 감정가를 매긴 건데요. 저 뭐야? 무슨 사진인데 저게 50억이 넘어요? 이유는 사진 속 주인공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세계적인 살인마 빌리 더 키드. 아 뭐야? 뭐 뮤지컬인가 영화 한번 영화 있었는데. 뮤지컬 맞죠? 예. 뮤지컬, 그 소재로 뮤지컬. 나왔던 그 사람. 네, 맞아요. 참고로 당시에만 해도 빌리 더 키드가 찍힌 진본 사진은 감정된 것만 세상에 단 한 장. 어머. 즉 이 사진이 진짜라면 세상에 딱 2개뿐인 빌리 더 키드의 사진 중 하나인 거죠. 희귀템이네요 정말. 전 세계 2장이라니까. 완전 레어템이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감정을 위해 화폐 감정 회사에서는요. 세계적인 N 다큐멘터리 채널 제작팀과 함께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골동품 수집가, 감정 전문가, 심지어 안면 인식 전문가까지 합세.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에 공개된 빌리 더 키드의 사진 속 이목구비와 면밀히 비교도 해보고요. 또 사진이 찍힌 장소를 찾기 위해 G사의 위성 사진을 다 뒤져 사진이 찍힌 지역으로 추측되는 뉴멕시코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개월을 헤맸습니다. 그렇게 약 1년 만에 이 빌리 더 키드의 사진은 진짜가 확실합니다. 소름. 결국 진본으로 밝혀진 이 사진. 1978년 여름 빌리 더 키드가 갱단 멤버들과 함께 크로켓을 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빌리 더 키드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아 저기 뒤에 약간 구보장하게 서 있는 저 사람. 저 사람. 저 빌리 더 사람. 키드. 와. 참고로 그 뒤 이 사진을 감정한 회사에선 $500만, 53억 원의 보험에 가입했고요. 현재 이 사진의 주인인 랜디와 함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4월 미국에선 미국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린 희대의 살인마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뭐지 이거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1976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11년간 12건의 연쇄살인, 최소 45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미국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 범인이 42년 만에 검거됐는데요. 그의 정체가 밝혀지자 미 전역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엑세터와 5번 경찰서에서 근무한 조지프 제임스 드엔젤로 경찰.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전직 경찰을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재직 당시에도 그렇게 성실한 경찰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력 7년 차던 1979년에 절도 혐의로 파면된 그때부터 속에 내재돼 있던 악한 본성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별칭을 따 골든 스테이트 킬러로 불리던 그는 성폭행과 살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전직 형사였던 만큼 아주 주도 면밀하게 현장에서 지문 하나 남기지 않고 수십 년간 경찰들의 수사를 따돌렸는데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자물쇠란 자물쇠를 모두 사서 단속을 삼엄하게 했고요. 총기도 무려 6,000개 이상 팔렸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40여 년간 미궁에 빠졌던 이 미제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FBI의 재수사 결정으로 다시 활기를 띠었고요. 과거 살인 사건에서 검출된 범인의 DNA를 통해 결국 그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를 잡았을 때 정말 소름 끼쳤던 것은요. 어느덧 70대 노인이 된 그는 이웃집의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전역에선 전직 경찰이 살인마였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젠 옆집 할아버지도 못 믿겠다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믿을 수 없는 정체. 하지만 그의 여생에서 더 이상의 평범함은 없을 겁니다. 2년 동안 스스로 감금당한 여자. 2008년 2월 27일 미국 캔자스주. 똑똑. 자기야, 밑으로 밥 나왔어. 근데 언제 나올 거야? 한 내일쯤 나갈게. 35세 여성 팸 베브콕은요. 2년 동안 화장실에서 그것도 변기에 앉아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뭔데 왜 거기 살아요? 이 황당한 사건의 시작은 2006년. 평소처럼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고 있던 두 사람. 그런데 나 잠깐 화장실 좀. 무슨 일인지 여자친구 팸은 화장실에서 통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몇 시간, 아니 며칠이 지나도 말이죠. 어떻게라도 좀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거기에 뭐 음식 주고 그런 것보다. 뭐 비단 화장실이 아니라 어떤 방에만 2년 동안 있다고 해도 그래도 못 힘들죠. 견딜 상황인데 2년이나 지나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남자친구 코리는 신고를 했습니다. 참 둔하시네요. 한 1년 있다 나올 줄 알았는데 2년씩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갑자기 어느 날 무슨 계기로 심각성을 느꼈는지 그게 더 궁금한데요. 출동한 경찰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 변기랑 몸이 붙어버렸잖아. 변기와 한몸 생활 2년 만에 엄청난 욕창이 생겨 피부가 변기에 쩍 달라붙었습니다. 결국 변기를 드러냈고요. 살점을 분리하기 위한 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우 아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여자친구 팸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받은 학대로 외출을 두려워하는 일종의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남자친구 화장실에서 갑자기 공포증에 휩싸여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한편 남자친구 코리는 난 뭐 여자친구의 선택을 존중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해서 주변 사람들을 당혹해 했다고 합니다.